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기린쿤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도 기린쿤입니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 좀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얘기가 될지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지난번에 군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 생활할 때 당시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에 좀 홀렸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말씀에 앞서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네, 귀신을 느끼거나 보시는 분들이 홀렸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된다. 저게 어떻게 저러냐.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인 문제면 차라리 그냥 그쪽이니까 뭐 치료라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갑자기 막 눈 떴는데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은 알고 이야기를 네. 들어주시면 조금 더 공감이 되실 수도 있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린쿤입니다. 기린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좀 홀렸었던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시간이 좀 남는다면 마지막에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도 좀 추가해서 말씀을 네네. 이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키워드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두 번째는 색동 저고리,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지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뢰요? 마인이요? 네네, 맞습니다. 마인. 이야기를 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꼭 이제 물과 산이 있는 곳에서 많이 홀리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첫 번째 얘기는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대학 시절에 이제 저는 체육 전공이었어서 레저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과정 위주의 수업들이 많았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17년도였을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과정 수업이 있었어서 강원도 고성에 있는 다이빙 센터에서 이제 기초 자격증 과정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실제로 바다에서 다이빙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실내 다이빙 센터에서 며칠 정도 사전 이론 과정과 이제 실기 교육을 받은 뒤에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이빙 코스를 따라 이동하면서 바닷속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설레고 좀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희 조가 출발하기 전까지 계속 몸도 풀고 막 동기 선배들이랑 장난도 치면서 제가 놀고 있었어요. 실기 당일날. 근데 이제 저희 차례가 돼서 장비 착용을 하고 보트에 탑승을 한 후에 일정 구간까지 이동을 해서 이제 저희가 입수를 하게 됩니다. 바닷속에 입수를 하고 처음에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서 강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산소 잔량을 수신호로 전달을 하는 평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속에서는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수신호로 의사소통을 하고 강사 선생님이 본인에게 학생들을 주목시킬 때 일자 막대기처럼 생긴 다이빙 용품이 있었어요. 제가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흔들거나 산소통을 때리면 딸랑딸랑 소리였는지 쇠에 부딪히는 이런 땅땅 소리였는지 이런 희미한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서 사람들을 주목시키게 하는 그런 장비가 있었어요. 예. 이 장비를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강사 선생님이 주목을 시킬 때마다 그 장비를 사용을 하셨었는데 간단한 평가와 점검을 물속에서 진행을 하고 그 주목을 시키는 딸랑딸랑 소리를 내서 저희를 주목을 시키신 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헤엄을 치는 모양을 보여주시고는 본인을 따라오라는 수신호를 보내주시면서 바닷속에서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국내 바다는 입수를 해서 눈을 떠보면 정말 앞이 뿌옇고 가시거리가 정말 짧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는 그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코스를 따라서 밧줄이 이렇게 쫙 설치가 돼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저희 조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로 제일 뒤에서 출발을 했고,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일행을 놓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밧줄을 이제 꽉꽉 잡으면서 제 앞에 인원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동을 할 때 거의 바닥에 붙어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다가 정말 너무 갑자기 성게에 무릎이 찔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따갑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잠깐 밧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손은 본능적으로 무릎 쪽으로 가게 되는데, 예. 다이빙 초심자들은 물속에서 몸을 균형감 있게 가누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몸에 착용하는 장비들도 무게가 굉장히 있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이제 몸이 땅에 박히거나 아니면 물 위로 떠버리거나 아니면 중심 잡기 힘들게 막 돌아가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잠깐 제가 중심을 잃고 허우적대다가 겨우 중심을 다시 잡고 정면을 바라봤는데 일자로 뻗은 밧줄만 보이고 제 일행들이 시야에서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네. 너무 당황해가지고 잠깐 멍을 때리다가 이거 내가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된다 싶어서 금방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밧줄을 막 잡아당기고 발로 헤엄을 치면서 앞으로 계속 쭉쭉 나가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내 정지가 정말 제대로 와버린 거죠. 일행은 보이지 않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와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진짜 한 몇 초 동안 잠깐 나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큰일이 났구나. 진짜 내가 이거 정말 이런 생각도 들고 물속에서 그런 상황을 직면하니까 이게 사람이 공황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쪽 길에서 제 기억으로는 왼쪽으로 갔었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길에서 강사 선생님이 주목시키실 때 나는 그 딸랑딸랑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쪽이겠다. 근데 제발 이쪽이 맞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밧줄에 손을 뻗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상했던 점은 그 주목을 시킬 때 내는 소리는 잠깐 주목을 하라는 신호를 보낼 때만 잠깐 내요. 그 소리를 몇 번. 근데 그 길에서 그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제가 이동을 하는 동안. 계속 그 딸랑딸랑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 길로 내가 계속 가면 일행들이 보일 거야 하면서 이동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밧줄의 끝 지점에 왔는데 도착 지점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앞에는 뿌연 바다만 계속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죠. 예. 그 누구도 보이지가 않고 가시거리가 몇 미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 바닷속에 지금 혼자 갇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머릿속이 하얘지고 더 심하게 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밧줄이 끝난 지점의 앞쪽에서는 계속 그 딸랑딸랑 소리가 들렸어요. 밧줄은 이제 끊어져 있는데 마지막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이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정신을 어떻게든 붙잡고 반대 방향으로 손을 뻗어서 밧줄을 힘껏 잡고 이제 발헤엄을 치면서 이동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뒤에서 그 딸랑딸랑 소리가 점점 커져가면서 빨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렸던 게 하면서 점점 빨라지고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좀 돋고 공포심이 더 커져가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저 소리에 계속 혼란을 느끼면서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힘을 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엄을 쳤어요, 제가. 그 소리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시를 하고 이동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갈래 길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두 갈래 길에 도착을 했을 때 선택하지 않았던 그 또 다른 길로 당연히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길로 계속 이동을 이어나가니까 강사 선생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제 쪽으로 헤엄쳐서 다가오는 게 보였고 정말 긴장이 그때 쫙 풀리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힘은 빠지는데 끝까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강사 선생님만 따라서 계속 도착 지점까지 리드를 받아서 발헤엄을 치면서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 위로 올라가서 보트를 다시 탔는데 제가 일행에서 사라졌던 거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태연한 거예요, 그냥. 예. 아, 끝났다. 그냥 이러고만 말고 되게 재밌었다는 듯이 서로 웃고 떠들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있던 선배한테 선배님 저 큰일 날 뻔했다. 저 길을 잃어버렸었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와서 그 딸랑딸랑 소리만 듣고 그 방향으로 갔다가 밧줄이 끊어져 있어가지고 나 지금 다시 여기까지 찾아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도 제가 없어졌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강사 선생님들이 선두부터 후미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인원 체크도 하고 특이사항이 없는지 관찰도 계속 하셨었는데 인원수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강사 선생님이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다가 너 제일 뒤에서 잘 따라오고 있던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앞에 있었던 인원이 정말 저랑 친했던 선배였는데 제가 나 정말 그 강사쌤 딸랑딸랑 소리 듣고 두 갈래 길에서 소리 나는 방향으로 난 정말 분명히 갔다 얘기를 하는데 강사 선생님이 저를 막 웃으면서 쳐다보시더니 야, 두 갈래 길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여기 밧줄이 한 길로만 이어져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제 거짓말하네?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예. 막 웃으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굳어가지고 센터까지 아무 말 없이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자격증 과정을 마치고 예. 얼마 안 있다가 뉴스 기사가 하나 떴었는데 제가 스쿠버 다이빙 수업을 진행했던 그 바다에서 2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국 그분들은 찾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근데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혹시나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을 해도 그때 만약 제가 일행을 다시 찾지 못했다면 저 또한 실종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 섬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물을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네, 특히나 영적인 거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뭐 몇 번 안 좋은 일은 경험을 해보긴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물속에서 홀린다라는 네.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야, 조심해야 돼. 진짜로. 네, 자, 그러면 이 첫 네.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색동저고리 네. 이제 바로 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색동저고리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제 시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육군 장교로 군 생활을 했었고 이 이야기는 장교 후보생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때는 18년도 초여름이었어요. 임관을 위한 중요한 평가 과목 중에 지도와 나침반으로 좌표를 획득해서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독도법이라는 평가 과목을 대학교 교내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날이었어요. 아마 군필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도 보는 독도법이라는 법이죠. 평가. 예. 네. 저희 학교 인근에 좀 해당 과목을 평가하기 좋은 마을이 있었어서 저희 훈육 교관님과 그리고 조교들이 여러 특정 좌표 지점에 보물찾기 형식으로 A4 용지로 그림을 그려서 나무나 뭐 건축물, 뭐 구조물에다가 붙여놓고 저희가 3인 1개조로 팀을 꾸려서 제 기억으로는 목표물이 3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희가 받았던 게 3가지 좌표 지점에 부착되어 있는 종이의 그림을 평가지에 그려서 가져오는 그런 평가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평가 지점으로 3인 1개조의 팀을 꾸려서 출발을 했고 평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후보생 시절에 일명
가라라고 하죠. 요령을 되게 많이 부렸어요. 제가 장난기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동기들한테 야 3일 1개조인데 그림도 3개네? 하면서 그러면 우리 명당 하나씩 맡아서 빨리 끝내고 카페 가서 그냥 커피 마시다가 제일 열심히 한 것처럼 마지막에 뛰어 들어가자라면서 팀원 동기들을 막 꼬셨어요, 제가. 그렇게 겨우 팀원들을 꼬셔서 동기들도 이제 막 좋아하면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제 동의를 제가 받아내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 휴대폰은 모두 제출을 한 상태였었어가지고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못 찾아도 좋으니까 이 시간까지 각자 맡은 좌표 지점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시간에 우리 여기서 만나자. 여기서 만나서 우리는 카페로 이동을 하자라고 작전을 짜고 각자 흩어져서 좌표 지점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지도에 좌표 지점이 어디인지 찾아내서 지도에다가 바로 표시를 하고 지도를 한 손에 들고 실제 제 눈앞에 보이는 지형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네. 목표 지점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뛰어가고 있다가 저 멀리 정말 큰 나무 위에 알록달록한 천이 이렇게 펄럭이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와, 내 느낌은 딱 저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펼쳐서 보니까 얼추 제가 찍어놓고 보고 있는 방향이랑 맞더라고요, 방향이. 그래서 그냥 지도는 접어서 건빵주머니에다가 넣고 그쪽 방향으로 막 전력질주로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빨리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달려가다가 너무 덥고 힘들었었어가지고 그냥 시간도 많은데 여유롭게 가자. 뭐 저기가 아니면 아닌 거고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 나무 쪽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뭔가 몸에 이상하게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근데 코너길을 이렇게 도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코너길을 도니까 멀리서 봤었던 큰 나무가 보였고 네. 나무 옆에는 민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은 다 숲이었는데 딱 그 한 채의 민가만 있더라고요. 그 민가만 있었는데 집 바깥에 웬 촛불들이 그렇게 많이 켜져 있었어요. 그 집이. 예. 뭐 어두운 시간도 아니었었는데 이상한 뭐 불상 같은 것들도 집 밖에 많이 놓여져 있었고 근데 그때 저는 딱 한 번에 알아차렸죠. 아, 이게 혹시 당집이라는 건가? 하고 느낌이 그냥 그랬어요. 살면서 실제로 그런 당집을 봤었던 게 그때 당시에 그게 처음이었었는데 네. 그냥 그 집의 외관만 봐도 느낌으로 그냥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집과 붙어있는 나무를 보고 온 거였으니까 그 나무를 올려다 봤는데 아까 봤었던 그 알록달록한 천이 색동저고리였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근데 그냥 멀리서는 그게 색동저고리였어도 이렇게 천이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제가. 네. 마치 뭐 깃발이 펄럭이듯이 그렇게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어서 그걸 보고 왔던 거였는데 그 집 밑에서 이제 나무 위로 올려다 보니까 마치 누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나무 위에 그 색동저고리가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더라고요. 가만히 펄럭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멍을 때리면서 그걸 계속 제가 몇 분 동안 그냥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그 집 문이 팡 하고 열리더니 생활한복을 입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예. 제 앞까지 정말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쪽에 딱 멈춰 서셔서는 이렇게 뒤돌아서 그 나무를 올려 쳐다보고는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네가 그걸 왜 입고 있어?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오, 소름 끼쳤다. 그래서 전 뭐야 이러면서 너무 당황을 하고 이게 저는 당집도 처음 봤고 예. 그런 광경을 살면서 제가 정말 처음 본 거니까 너무 벙쪄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한 손에는 지도를 들고 한 손에는 나침반을 들고 정말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예. 근데 그 아주머니는 계속 그 나무 위에 색동저고리를 쳐다보면서 네가 그걸 왜 입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몇 번을 소리를 지르시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시더니 좀 하얀색 도자기 그릇 같은 거를 한 손에 들고 다시 빠른 걸음으로 나오셨어요. 아주머니가. 예. 근데 나오시면서 뭘 막 이렇게 계속 그 도자기 그릇에서 뭘 쥐어가지고 손에 쥐시고
막 뿌리시면서 제 쪽으로 다가오시는데 그게 보니까 소금이더라고요, 소금. 소금을 뿌리시면서 제 쪽으로 걸어오시는데 갑자기 이제 제 주변에다가 소금을 막 뿌리시더니 저한테까지 소금을 뿌리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는 그 상황이 좀 벙찌고 무섭기도 했는데 다짜고짜 사람이 본인한테 소금을 뿌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면서 막 따졌어요, 제가 그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교육훈련 중이었다 보니까 전투복을 입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는 화를 내지 못했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이러면서 막 따졌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군인 아저씨 미안한데 하면서 그 도자기 그릇을 제 몸 쪽으로 이렇게 내미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소금을 양손에 쥐고 눈 좀 잠깐만 감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기분도 안 그래도 나빠져 있는데 좀 거부감이 들었었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저한테 그게 아니고 하면서 저를 딱 잡으시더니 나쁜 짓 하려는 거 아니니까 정말 잠깐이면 된다, 잠깐만 소금 좀 이렇게 양손에 쥐고 잠깐만 눈 좀 감고 있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싫었는데 저도 모르게 양손에 소금을 쥐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도 그 상황이 좀 무섭기도 하고 이 아주머니를 괜히 따라야 할 것 같다고 느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금을 양손에 쥐고 눈을 감았는데 정말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싹 불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느꼈던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드라이 아이스가 제 온몸을 만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싸했구나. 네. 그렇게 갑작스러운 한기가 저를 이렇게 감싸고 다시 없어지더니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냥 됐다, 눈 떠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죠. 떴는데 소금은 저쪽 숲 쪽으로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소금은 숲 쪽에다가 뿌렸고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아주머니한테. 여쭤보니까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저를 되게 인자한 웃음으로 쳐다보시더니 이게 표정이 갑자기 확 바뀌시더라고요. 굳어있던 얼굴 안면 근육이 풀어지시면서 굉장히 인자한 웃음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길 잘 선택했네, 관운이 좋아 이러시면서 오. 명예와 관록을 먹고 살아야 할 팔자야 하고는 그냥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시 멍을 때리고 있다가 나무 위를 쳐다봤는데 그 색동저고리 있죠. 예. 그 색동저고리가 다시 그냥 힘없는 선처럼 펄럭이면서 나무 위에 걸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멍하니 그 색동저고리를 쳐다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좀 흘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참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머리도 너무 복잡하다, 평가는 모르겠고 일단 그냥 동기들을 만나야겠다 하고 동기들을 만나러 복귀를 합니다, 제가 약속했던 예. 장소로. 그렇게 내가 지금 뭘 겪은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서 동기들을 만나고 동기들한테 이제 카페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역시나 동기들은 아무리 지금도 얘기를 해도 절대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 근데 저는 아까 야, 네. 네가 왜 그걸 입고 있어? 이랬잖아요. 네네네.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그 장면. 극락도 살인사건이라는 영화에서 네. 그 스님이 네가 왜 거기 있는겨? 근데 그 옥상에 그 딱 이렇게 이러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데 네. 그게. 이거 오버랩이 근데 확 저는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좀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예. 그냥 너무 놀라고 좀 벙쪘었어요.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좀 순간 당황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네네. 근데 아무리 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도 일반인이 조금 겪기 힘든 상황을 직면한 거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많이 놀랬었던 기억입니다, 그때 겪었던 게. 그게 또 산속 그쪽이라서 또 그래요. 그게 또. 네. 아이, 참.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 네. 갈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지뢰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임관을 한 후에 자대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이때도 19년도 여름이었고, 이때 제가 속해 있던 부대, 그러니까 제 중대의 전시 상황 당시 첫 번째 임무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작전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지점에 가서 적군들이 침투를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고 후방으로 철수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해당 지점의 좌표를 받아서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방법으로 실지형의 좌표까지 쭉 볼 수 있는 휴대폰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활용을 해서 좌표 지점으로 거의 주 3회 정도 이동을 해서 장애물 설치가 더 좋은 지점을 찾아서 새로운 좌표로 최신화를 하고 해당 지점에 사진을 찍어서 복귀하는 그런 임무를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해당 목적지로 일단 이동을 하려면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로 매일 이동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하루는 물론이고 일주일 동안 매일 가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왜냐면 일단 해당 지점에 가려면 1000고지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2달 정도를 주 3회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역시나 똑같이 해당 고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목표 지점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날은 마지막으로 찾아야 되는 지점을 찾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저희가. 근데 길이 너무 험하고 이제 등산로가 아니라 그냥 생 산을 뚫고 가는 거였어서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한 손에는 정글도를 들고 수풀을 헤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점에 난청 지역이 굉장히 많았어서 중간중간에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일도 많고 저희가 군에서 사용하는 통신 장비도 먹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었는데 그 해당 좌표를 따내는 어플을 활용해서 가고 있었는데 거의 다 와갈 때쯤에 난청 지역에 들어가면서 제 현위치와 목표 지점의 정보가 이상하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침반과 지도를 꺼내 들고 다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제 소대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해서 너희 너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어차피 거리가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소대장 혼자 갔다 올 테니까 잠깐 여기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혼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 손에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한 손에는 정글도를 들고 막 수풀을 헤치면서 제가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앞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간부들이 작전 지역에 나가서 수풀 지점에 은신을 해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래서 누가 다른 중대 사람들이 와 있나? 라는 생각으로 정글도로 계속 수풀을 헤치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그 소리를 향해서 가면은 점점 소리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지가 않고 똑같은 거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지도를 펼쳐서 보는데 이미 사방팔방 수풀로 너무 엉켜있다 보니까 제 현위치까지 제가 몰라버리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좀 소대원들도 쉬라고 냅두고 혼자서 왔는데 좀 큰일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서 다시 제가 왔었던 길을 돌아서 복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다가 열심히 또 수풀을 헤치면서 가고 있었는데 제가 걷다가 뱀을 밟은 거예요. 아이고, 예. 뱀을 밟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넘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3m에서 5m 정도를 그대로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쭉 미끄러져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쭉 슬라이딩을 해서 내려가다가 몸을 털어내고 일어섰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회의를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소리가 점점 사방팔방으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뭔가 이렇게 웃음소리 같은 소리로 이렇게 변하더니 막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이 소리가. 난청 지역이었어가지고 통신 장비가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소대원들이 저를 호출하는
무전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난청 지역을 벗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휴대폰을 딱 켜서 저희 간부들끼리 사용하는 메신저가 있었어요. 그 메신저를 딱 켜서 봤는데 현시간부로 전 인원 당장 철수할 것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저희가 투입됐었던 그 지점이 미확인 지뢰지대였던 거죠, 이제.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던 지뢰지대였는데 저희가 그 현장에 투입되고 난 뒤에 상급부대에서 그 지점은 미확인 지뢰지대로 확인이 되었으니 현재 들어가 있는 모든 인원을 빨리 복귀를 시켜라 라고 상급부대에서 명령이 떨어져 내려온 거죠. 그 메신저를 보면서 그냥 뭐야, 내가 좀 잘못 들어왔구나, 우리가 빨리 복귀를 해야겠다 하고 뭔가 느낌이 쎄해서 주변을 제가 뒤를 돌아서 둘러봤는데 지뢰를 설치를 하면, 매설을 하면 완전 매설을 하기 전에 여기는 우리가 지뢰를 설치한 구간이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정말 제가 한 발자국만 뒤로 갔어도 밟을 만한 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광범위한 지역에 그 표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제 뒤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온몸을 벌벌 떨면서 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진짜. 나 정말 죽을 뻔했다. 아니면은 신체 부위 어디 하나가 날아갈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예. 근데 또 혹시 모르긴 해요. 그게 뭐 연습용 교보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표시가 정말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사람이 그냥 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정말. 예. 그래서 제가 왔었던 길을 정말 전력 질주로 다시 뛰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겨우겨우 제 소대원들을 찾아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본인들도 쉬고 있다가 제 상급자인 중대장에게 복귀 명령이 떨어진 거를 무전으로 받게 되고 저를 다급하게 소리를 질러서 막 불렀는데도 제가 대답이 없으니까 몇 명은 저를 찾으려고 내려왔었고 몇 명은 계속 저한테 무전을 보냈는데 저는 받지도 않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저는 대답도 없으니까 몇 명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무전을 보내고 몇 명은 계속 소대장님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소리는 전혀 듣지도 못했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어요.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무언가 저를 불러냈었던 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따라갔을 뿐인데 그게 나중에는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제가 뱀을 밟고 넘어졌다가 미끌러 내려져 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제 뒤로 그런 지뢰지대 표시가 있는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정말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에 쫙 그 표시가 널려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정말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을 되새겨 보니까 제가 예전에 배웠었던 교육 자료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 교육 자료가 기억이 나면서 머리를 팍 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거죠, 제가.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마지막으로 최근에 네. 겪었던 이야기인가 어떤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한번 돌비님께서 시참 가능하시냐고 연락 주셨을 때 제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아, 또 뭔 일 있었어. 네. 어. 그때 당시에 왜 그랬었냐면 제가 시참을 그렇게 많이 했었던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마지막 순서에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이른 시간에 끝나지는 않잖아요. 마지막 그렇죠. 순서로 아무래도 네. 참여를 하다 보면. 새벽 좀 늦은 시간에 마지막 순서로 참여를 하고 제 순서가 끝나고 나서 잘 준비를 다 하고 머리를 베개에 대고 누웠어요, 제가. 예. 누웠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오랜만에 되게 이상한 기운을 감지를 했어요,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살짝 이렇게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는데 그 잠깐 눈을 뜬 사이에 제 오른쪽 벽면에 검정색 긴 옷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순간. 어머.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 눈은 뜨지는 못하고 그냥 그대로 눈을 감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엄청난 이명과 동시에 제가 가위에 눌리게 됐어요. 예. 근데 되게 검은
형태로만 보였었고 검은 연기처럼 보였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안 좋은 기운이 저를 이렇게 다리 끝에서부터 덮쳐오는 그런 오. 가위를 제가 눌리다가 깼어요, 아침에. 근데 그거를 며칠 동안 계속 매일매일 제가 겪었었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장에는 조금 신기한 일을 겪으면서 해결이 됐어요, 지금은. 네. 근데 제가 잘 때 저희 할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었어서 할아버지를 네.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억하는 마음과 정말 아끼는 마음에 할아버지가 또 군인이셨어요, 젊으셨을 때. 네. 할아버지의 젊으셨던 그 군 시절의 사진을 제 머리맡에 항상 제가 두고 자거든요. 근데 하루는 또 똑같은 가위를 눌렸는데 또 발끝에서부터 그 기분 나쁜 검은 기운이 저를 덮쳐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정말 멀끔한 옛날 신사복을 입은 어떤 남자분이 그 검은 기운을 손으로 확 낚아채가지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으악 하면서 일어났는데 일어남과 동시에 뒤를 돌아보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사진 이러면서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순간적으로. 예. 할아버지 사진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돌아본과 동시에 할아버지 사진이 제 침대 틈 사이로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다가 건드렸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가위에 눌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할아버지 사진이 침대 밑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쑥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꺼내고 있지는 못해요. 제가 그 사진을 꺼낼 수가 없는데 빠져버려가지고. 근데 일단은 제가 그때 그 존재가 할아버지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할머니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아버지랑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러 갔었어요. 근데 하루는 할머니를 찾아뵈러 갔는데 가자마자 할머니가 저한테 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 전에 혼자 자고 일어났는데 잠에서 깼는데 아침에 할머니 집은 주택인데 응접실이 있어요, 집 안에. 네.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이 있는데 응접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깨서 방문을 열고 응접실을 내다보셨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말끔한 신사복장에 신사모자를 쓰고 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응접실을 둘러보시면서.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눈을 한번 이렇게 비비시고 다시 응접실을 쳐다봤는데 할아버지가 없어지셨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한번 집을 둘러보고 가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그냥 우연이겠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어떤 존재로부터 보호를 받는 걸 또 경험을 해요. 오. 그때도 똑같이 이명과 동시에 그 검은 기운이 저를 덮쳐오는 가위에 눌렸었고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 신기했던 건데 정말 큰 하얀색 개 2마리가 왜? 갑자기 전력 질주로 제 집 문을 뚫고 들어오더니 그 검은 기운을 물어 뜯으면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우와. 그래서 그때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그때는 정말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났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숨을 막 가쁘게 쉬면서 와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되게 놀라고 의아해 했었는데 저는 살면서 개를 키웠었던 경험도 없었고 예. 그랬어가지고 그 개들은 뭐였을까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막 해주기도 했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감이 눌려서 너가 환상을 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너무 생생하게 그 개 2마리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그 흰개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시들모에 많이 나오죠. 흰 개를 키워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네, 그러냐면 맞아요. 좀 무속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네. 저승사자가 키우는 개라고 해요. 흰 개가. 어떻게 보면 범죄자 잡으러 온 거지.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저는 그래서 흰 개를 키우면 귀신을 쫓는다라는 그렇죠.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제가 정말 신기했던 건 저는 개를 키웠었던 경험은 딱히 없었는데 네. 정말 컸어요. 정말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예. 너무 든든하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든든하게 생긴 흰 개 2마리가 정말 물어 뜯어 죽일 기세로 막 달려와서는 그 검은 기운을 정말 물어 뜯어가면서 끌고 나갔어요, 집 밖으로.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다행히 또 그런 일을 겪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설령 그게 저를 뭐 지켜주는 존재였을지라도 저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심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은. 야. 근데 지금 어찌하됐건 기린코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그렇죠. 이게 분명히 기린코님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시들모에 참여하면 이런 걸 겪을 수도 있는 걸 뻔히 아세요. 참여하시는 네. 분들도. 근데도 참여하시는 이유는요. 사실 그런 것도 커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풀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거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나 뭐 주변 사람들, 회사 사람들한테 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들으면 네. 왜 저러지?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물론 처음에는 재밌어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긴 네. 한데 예, 이거를 좀 지속 반복을 하다 보면 맞아요. 예. 아무래도 조금은 의심을 하죠. 뭔가 이상한가? 막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안 좋은 기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몰려온다는 것도 거짓은 아니거든요. 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몰려와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는 대부분 못 느끼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 느끼는 분이나 보는 분들은 이렇게 좀 가위 눌린다거나 아니면 괴롭힘을 네.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여태까지.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아버님께서 안 좋은 거 데리고 가지 않으셨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기린쿠님 역시 오늘도 기린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보고 어떻게 저렇게 느끼고 저런데도 멘탈을 유지할 수 있고 에이 거짓말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너무 무겁게 생각해도 안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무서운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영적인 거를 겪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저번에 그 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듣고 흘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혹은 저게 진짜가 아니고 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